교과서는 그게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글을 이렇게 읽어내는 그 힘들을 키워내는 거. 출제자들은 교과서를 어떻게든 내려고 지금 뭐 교과서가 막 너덜너덜해지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교과서가 새 거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선생님들 앞에 2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학을 좀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오늘의 팀메이트 배혜림 선생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우리 배혜림 선생님 나오셨는데 우리 티타임 시청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TT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경남에 근무하고 있는 경남 중등 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경남에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죠?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열심히 왔습니다. 인스타를 탁 하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책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쓰신 거잖아요, 이거. 예,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하다. 와, 이 책을 쓰시고 저 지금 사인도 받았잖아요, 이거. 와, 저자 사인까지 받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중심의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모셨는데, 자,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좀 될까요? 사실 현장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수업하는 것도 교과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사실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내가 그동안 막연하게 그 교과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글로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중요하구나라고 같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티타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티타임 시작합니다. 저는 사투리를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중등 국어교사고요. 제가 생각보다는 책을 많이 적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진짜 초등국어 공부법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올해 21년 차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동안 잔소리로 했었던 국어 공부 방법들을 책으로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아이가 올해 중3인데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야, 너는 중학교 교사잖아. 너 중학교에 이런 거 어떻게 돼? 하고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중학교 입학 가이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연계도서들을 활동지하고 해서 이렇게 만든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이번에 지금 말씀드릴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하다 책이고요. 네, 요거 제가 빼먹었죠. 요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배혜림 외 12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들을 써보니까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국어 교사로서 무언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히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집약된 게 결국에는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드러내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꼬셔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쓴 책입니다. 네, 저는 사실 판타지 소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안 쓰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구호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가 뭔데? 이랬더니 조앤 롤링을 이기자래요. 그래서 조앤 롤링의 버금가는
그런 책들을 만들겠다는 야망으로 지금 책을 만들었고요. 이 책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은 고1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학년 아이들이 지금 2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아이들이 지금 3권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출간이 더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상업적인 목적을 두고 쓴 건 아니라서. 네, 그리고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하다. 해서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이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교과서를 잘 모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약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 저만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답도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소중한 생각도 제가 좀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수능 외 만점자들 사실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진짜 공부를 해서 과연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교과서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제 교과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했었는데 학부모 입장이 되니까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책을 집에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뭘 보는지 잘 모르겠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보기 위해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교과서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편안하게 문제집을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집에서 아이와 문제집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편안하게 교과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교과서가 아닐까 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애들 많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엄청 많이 받는다거나 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 아이는 집안이 다 오빠, 사촌들 다 서울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아이도 항상 전교 1등을 했었어요. 전교 1등을 했었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저희 그때 제가 고등학교 근무했을 때는 야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다 학교에서 야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 야자 때의 분위기 대충 아시잖아요. 하는 애들은 하지만은 안 하는 애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명씩 두 명씩 선생님 어디가 아파요 뭐 해요 이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정도쯤 됐는데 이 아이가 자기도 이제 너무 야자가 빠져서 독서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독서실 갈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2학년,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너 가라 이러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안쓰러웠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오셨대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무슨 독서실을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면서 엄청 혼냈다고 내일부터 야자할 겁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말씀도 못 하시고 예 어머니 하고 그대로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음 날 와서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학교에서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라더라 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얘는 고3 때까지 매일 남아서 야자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다 보잖아요. 야자 시간 때까지 보면은 특별히 문제집을 풀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요. 항상 교과서 일단 먼저 다 읽고 그리고 교과서 다 이해한 다음에 관련된 문제집은 한 권 정도씩만, 물론 이제 집안이 다 서울대니까 머리가 좋긴 하겠지만은 네,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학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오히려 더 휩쓸릴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거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들은 내용, 선생님에게 바로 질문하고 자기가 궁금한 거 해결해 가면서 엄마가 안 시켜주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하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저절로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요, 엄청난 독서로 서울대에 간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거의 신교 때쯤에 이 아이를 만났었는데요. 이 아이는 책상 위에 교과서가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거, 그 전 교과서가 책상 위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뒤에 사물함까지 교과서를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다 하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아이가 지금은 그나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문학 책들이 많이 나온 편인데 사실 그 당시엔 그런 책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걸 읽었었냐면 대학 개론서 수준의 책들을 계속 전 책들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책은 도대체 왜 읽어?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이 책을 읽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야, 엄마가 시킨다고 하고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엔 이제 비문학 같은 책, 그 작품들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매주 가셔가지고요, 아이가 일주일치 읽을 책들을 서점에 가서 각 영역별로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그거 그 아이 읽고 엄마 읽고 그리고 주말에 아이랑 엄마가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저는 그 얘기에 꽂혔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아시죠? 거기에 꽂힌 게 아니고, 아, 전교 1등이 되려면 책상 위에 책을 쌓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그 아이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 전부 다 책상에 책이 쌓여져 있었고요. 그 아이가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은 3학년 때 책상에 책이 다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애들이 그거 안 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렇게 이 아이도 결국에는 다양한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도 사실 사교육을 뭐 따로 더 받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런 어떤 다양한 독서가 바탕이 된 다음에 학교 공부를 하고, 얘네들이 특징이 수업 시간에 정말 눈 한 번 쓸데없이 깜빡한다든지 딴 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정말 선생님만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은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전교 1등을 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과서가 사교육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교과서를 결국 읽어내는 힘도 문해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제가 문제집보다는 교과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과서는 줄글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제집은 이렇게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문장이 짧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흐르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그게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글을 이렇게 읽어내는 그 힘들을 키워내는 거. 그래서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런 문해력을 키워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학교 때 점점 교과력으로 넘어가고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로 이제 그런 어떤 키워진 교과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공부를 해내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커다란 그 흐름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문제 출제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실 건데요. 항상 시험 문제를 어디서 출제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교과서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저희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시험 기간이 되면은 저는 교과서를 뒤져가면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애들은 문제집을 보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교과서 봤어? 라면 교과서는 읽을 시간 없어서 안 읽어요 라고 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과서를 먼저 읽고 해라 라고 얘기해도 애들한테는 그게 잘 안 와닿는가 보더라고요. 특히 뭐 사회나 과학 같은 이런 개념어들이 있는 단어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잘 담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문제집으로 이런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전 단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는 양은 많아지는데 그걸 읽어내는 힘이 부족하니까 암기하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일단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교과서를 읽고 그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를 단순히 한 번 정도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그 아이도 이제 전교 1등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 아이는 교과서를 한 권을 10번을 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연필로 줄 긋고, 그 다음에 뭐 파란
파란색, 빨간색, 뭐 까만색 이렇게 계속 다른 색깔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글자가 안 보일 정도가 되면은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걸로 이렇게 끄어가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읽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해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문제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한 번 읽고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이해 안 되니까 설명이 짧게 설명되어 있는 문제집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다음 학년의 교과서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이걸 제대로 잘 읽고 근데 제가 아까 저희 아이가 중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10번 읽어야 된다 했는데 10번까지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3번 이상은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할 때 딴짓하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훅 빠져가지고 그 얘기 집중해서 잘 듣고 그래야 나중에 선생님이 제가 이 문제를 출제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합해서 분명히 시험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교과서의 내용이 자꾸 왜 지금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자꾸 내용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줄어드는 내용들을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수업 내용이거든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듣지 않는다면은 다시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 어디 이제 채널에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했던 내용 중에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몇 년 근무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중학교라서 그렇지 고등학교에 킬러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일단 그런 어떤 킬러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도 그 아이가 교과서를 제대로 저희가 완전 생뚱맞은 데서 킬러 문제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제대로 잘 읽어내는 힘을 가진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사파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만화하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수능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을 풀 때 풀 때는 왜 지문들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긴 글들을 읽는 힘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글들이 조금은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근데 교과서가 되게 보면은 사람들이 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시죠? 교실은 항상 1등부터 꼴등까지 아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평균을 맞춰서 항상 그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 문제집의 내용도 교과서가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얘네들이 어떤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한다면은 그 교과서를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읽어내는가, 특히 사회나 과학 교과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얘가 제대로 잘 이해하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보시면은요, 글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고 되게 놀랬거든요. 그림만 가지고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 그 공개 수업 때 와 진짜 초등학생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글이 없을 때는 그림책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점점 교과서에 나오는 글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책들, 그러니까 그 양이 비슷한 점점 글밥이 늘어나는 어떤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학년의 교과서를 잘 읽는다 한다면은 그 정도보다, 그러니까 그 학년의 추천 도서들 있잖아요. 그거 또는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위의 거 정도까지 읽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수업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잘 읽어서 이해하고 조건에 맞게 쓰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학교 시험입니다. 항상 왜 시험 문제 내실 때마다 조건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안 맞으면은 감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글들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읽어내는 연습을 따로 문제집 또는 따로 무슨 독서만으로 할 게 아니고 교과서를 제대로 잘 읽어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과서는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 소설 읽듯이 이렇게 하고 읽는 게 아니고요. 필기구 들고 교과서에다가 표시하면서 제가 아까 3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최소 3번 이상. 해서 교과서 첫 번째 일단 읽고요. 모르는 단어를 찾고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잘 된다면은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읽어서 그 문장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활동들을 해내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많이 어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공부 로드맵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초, 중, 고로 나누었을 때 초등부터 보시면은요. 초등 저학년 때는 흥미를 아이들이 키울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사실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림이 많은 이유가 그림책 같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흥미를 키워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 중학년은 이제 저 교과서에 글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들을 읽고 그리고 좀 이야기책들을 읽으면서 읽기 습관, 엉덩이 힘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 고학년은 교과력 민감성, 그래서 교과서나 아까 제가 진로도서 50 같은 그런 어떤 교과서에 수록된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아, 교과서에 이런 작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아이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은요, 저는 아이들이 어휘력을 좀 단단하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은 특히 사회나 과학 교과서에 보면은 어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자를 같이 해서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 파악한 다음에 명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파악한 다음에 아, 그래서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다진다면은 고등학교 학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항상 제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어와 구어 구별할 수 있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강의를 많이 듣고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어거든요. 우리가 말로 하는 거랑 그리고 글로, 문어는 글이거든요. 글로 하는 거랑 달라요. 저는 지금 사투리를 쓰고 있지만 글로 쓰면 표준어 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문어와 구어를 구별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결국에 시험이라는 것은 글로 써 있는 거, 그거를 읽고 그거를 내가 쓰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문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구나 라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바탕이 마련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셨구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것들을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세부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초등 교과서의 공부의 기술인데요. 저학년 때는 애들이 이거 쓰면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페이지를 넘기세요 이러면 장을 넘겨야 되잖아요. 장을 안 넘기고 앞에 친구에게 넘겨주세요 하면 페이지를 딱 넘기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뭐 해니 이러면 넘겼는데요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글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아이들이 잘 못 듣는 아이들이 결국에 고학년 때 잘 못 읽는 아이들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아이들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긴 한데 그전에는 제가 중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안 가르쳤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런 어떤 엉덩이 힘 키우는 연습들 그리고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쌓여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요, 저는 자신만의 루틴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루틴이라는 게 엄청 복잡한 건 아니라도 항상 매일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하기 이런 게 아니라 뭐 수학 예를 들어서 센 한 페이지 풀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씩만
많이 하면 아이들이 결국 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만. 그리고 매일, 그리고 최소한의 양을 이렇게 해서 하면서 해냈다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늘리고 이렇게 조금씩 추가해주면서 해주면은 아이들이 조금 덜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네, 어휘력이 정말 애들 책 안 읽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잘 못하더라고요. 중등 교과서 공부는요, 네, 독서로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충분히 애들 휴대폰 하는 시간만 모아도 책 한 권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애들이 안 읽는 거지.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야지 아이들이 문해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저 항상 시험 기간마다 애들이 너 교과서 안 보고 뭐 봐?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 프린트 요약해 주신 거 그거 막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교과서를 읽고 자기가 그걸 정리하는, 그렇게 해야지 그 교과서 내용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교과서를 읽고 그것을 교과서를 읽는 힘, 교과력으로 발전시켜야 되고요.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고요. 이것의 바탕이 초등 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문제들을 자기가 고민하면서 정답이든 정답이 아니든 이거 답이 뭘까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등 교과서 공부의 기술인데요.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거, 독서와 교과서. 그래서 독서는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핵심 어떤 어휘들을 익혀놓고, 그리고 그것이 똑같지 않든 상관없이 다양한 독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어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어떤 적용된 과정들을 읽히면서 우리가 영어 단어만 이거 암기만 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궁금한 게 있다면은 직접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뒤에다가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카이스트 갔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수업 시간에 진짜 제가 뚫릴 것 같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막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전 이거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 국어니까 시 수업을 하고 나면요, 선생님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석했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사실은 왜 작가나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만 보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은 그제서야 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다는 것이죠? 라고 자기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그때 서울대랑 카이스트랑 합격했었는데 두 군데에서 다 오라고 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과학 쪽이 그거라고 카이스트를 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 보면서 제가 와, 진짜 저렇게 고등학생이 됐는데 저렇게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감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스로, 그러니까 그 아이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자기가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습 습관을 잡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타이머와 스터디 플래너. 타이머 애들 이렇게 스톱워치처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스터디 플래너. 근데 남학생들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교실에 저희 반 애들 하라고 했는데 여학생들은 엄청 예쁘게 막 만들어서 오는데 남학생들은 수학 이렇게 일주일치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요거 이제 그렇게 막,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예쁘게 꾸미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담백하게 자기 공부한 거 이런 거 정리하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는 이런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습 동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까지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그런 어떤 폭을 좀 넓혀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때 쌓았던 그런 학습 루틴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이제 그 공부에 맞게 맞춰가지고, 초등학생 때는 그냥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었다면은 중학생 때는 좀 더 점점 세밀하게.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점점 세밀하게 되면은 고등학생이 되면은 아주 섬세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요, 내신 관리는 교과서를 일단 먼저 공부를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사교육을 하기는, 그러니까 사교육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일단 먼저 교과서가 바탕이 되고 교과서를 스스로 읽어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을 받든지 문제집을 풀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공부에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아시다시피 중학교 문제는요, 일단은 암기가 먼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는 거기에서 한 번 더 꼬아서 응용할 수 있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시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법을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A라는 시가 아니라 B라는 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 표현법을 했으니까 네가 B라는 시에서 이 표현법을 찾아봐봐 라고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과서에 없는 문제 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이 시도 필요하지만은 이 시에서 사용한 표현법도 교과서에서 반드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들을 문제로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문제가 교과서 문제와, 그러니까 교과서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대학 내신에서 신중의 신은 내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과서 공부를 할 때는요, 내신과 수능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다. 내신과 수능을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연계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출제도, 그 내신 성적도요, 출제 문제도 수능형으로 대부분 다 출제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신만 따로, 수능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은 모든 것이 시험 성적과 연계되는데, 이 시험 성적 결국에는 교과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교과서 공부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파, 수시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시파나 수시파나 결국에 내신, 수능 성적 이런 것들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에는 교과서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여기 수능 문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이 목적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능 문제도 아예 별개의 것을 낸다라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는 거라는 거 아이들에게 좀 강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잘하려면 첫 번째는 교과서 완전히 이해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 혼공 시간. 네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듣고 이런 거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손으로 써가면서. 그리고 단권화, 한권화는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리고 기출문제. 기출문제라는 게 우리가 막 하는 기출문제 사이트 이런 거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 낸 거 애가 시험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문제가 어차피 작년에 내가 냈던 문제 똑같이 못 내요.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 내가 배혜림이라는 사람이 시험 칠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다중인격으로 변하진 않거든요. 그런 나는 항상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구나 하는 것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서로 서로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해야 아이들도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이들이 항상 아이들 이거를 하던데, 문제를 풀 때는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체크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교과서에 작품이 나와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그 작품을 아이들이 미리 좀 읽어 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교과서인데요. 전자교과서는 저는 사실은 교사이기 때문에 별로 그걸 중등 교사라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은 자식 책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책을 다 학교에 놔두고 오니까.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티클리어에 저는 지금 제가 교사라서 티클리어 들어가졌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교과서가
여기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해서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초중 고등학생 및 교사들에게 이런 교과서들이 다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거 아니라도 각 출판사에 회원 가입하시면은요, 그 출판사에 있는 교과서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책들을 요렇게 해가지고 다 볼 수 있게 전자교과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디지털 교과서 맛보기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웹 브라우저를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다운받아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요거 앞엔 제가 눌러놓은 건데, 구독하기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구독되었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과서가 전자교과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답의 문제를 풀 수 있게, 교과서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중등이라면 그건데 초등인 그거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다른 학교급 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네, 또 늦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배혜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 열기가 느끼셨겠지만 막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게 했어요. 저희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도 저도 이제 좀 읽었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교과력이다. 네. 이 교과력이라는 단어를 되게 이 책에서도 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교과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교과력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네.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힘인데 그 문해력을 교과서로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를 어떻게 얼마나 잘 읽어내는가. 교과서를 만든 사람의 의도,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핵심어를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힘이 교과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력.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력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교과력의 창시자 배혜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분이 있어서 저는 이 사연을 꼭 좀 읽고 좀 답변을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사연을 이만큼 보내셨어요. 자, 어떤 사연이냐면요. 저희 반에 국어만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데요.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수학과 영어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특히 수학 공부에 힘들어하는 학생입니다. 교과서를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건 괜찮은데 모의고사나 정기고사를 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 위주로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응용이나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 학원을 다니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이렇게 교과서 우선해야 된다라는 소리, 교과서가 완전 중요해라는 말들, 이게 혹시 고리타분한 소리밖에 아이들한테 안 들리진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고 조심스럽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선생님께는 좀 어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교육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교육에서 적절하게 취할 부분은 취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사교육에 끌려가면 안 되겠지만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교육으로 좀 채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걸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자기가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가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되게 그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는 학습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확 늘어나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준비하는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중학교 때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거기다가 자기가 다른 사교육이라든지 문제집을 가지를 더 쳐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일단 그거부터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당장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바탕이 좀 탄탄하게 다져져야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초등부터 좀 교과력을 키워온 학생이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지금 교과력을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네. 근데 교과서 위주로 안 하려다가 갑자기 교과서로 하려면은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를 지금 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이제 아이들한테 교과서 중요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교과력? 결국은 기본이 제일 그거일 것 같은데 그 교과서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하는 것들을 옆에서 조금 같이 코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치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 내용 중에서 가장 이렇게 학습적인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게 저는 사회와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교과서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좀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은영 TT님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응용 문제의 접근을 위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인가요? 네. 응용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 우리가 왜 뭐 수영을 하든지 뭔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것, 기초 체력이가 탄탄해야죠. 있어야 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하게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승현 선생님도 지금 하나 글을 남겨주시는데 정말 매년 수능 만점자 인터뷰에서 공부의 비결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고 힌트를 주는데 아무도 그 힌트를 못 받는 것 같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락 TT님이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하위권 학생의 경우도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하위권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는 것 자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내서 천천히 읽으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을 읽어내는 힘을 키운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 단계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 하위권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다면 전학년 것도 막 살펴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 학생들이 수학 공부 특히 할 때 네. 고등학생들이 야자 시간에 수학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수학을 언제부터 포기했니? 이랬더니 중3 때부터 포기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3 수학부터 먼저 해야지라고 했더니 자기는 쪽팔려서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로 다시 내려가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해야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 어느 정도 이미 아이들이 지적 수준이 향상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그때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겠죠.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한번 뒤로도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아이들의 어떠한 자존심과 어떤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YJTT님이 중1 담임교사입니다. Y책이나 후책 등 만화만 보려고 하는 중1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소설들 중에서 200페이지 안 되는 한 180쪽 정도 되는 굉장히 얇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설책들은 아이들이 많이 지겨워하지 않고 읽을 수 있거든요. 되게 얇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비문학 책들도 요즘에 아예 좀 초등 고학년이라든지 이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은 그림도 되게 많고 도표도 되게 많아서 글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얇은 책들 그리고 표지 예쁜 책들, 애들 새 책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던져주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하나 정도만 읽어보자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레드쌤은 단계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나도 출제자라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만들어보고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고 토론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근데 혹시 활동한 것 중에 좀 공유해 주실 거 있습니까? 저희 이제 저는 지금 미래인 교과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노새 두 마리라는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다 활동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너네가 출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그거를 아이들이 문제를 조별로 해서 문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이 문제랑 똑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봐봐 누가 생각하든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공통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했더니 애들이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런 사례 공유들이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정선혜 TT님이 야, 문해력과 교과력이 안 된 이 아이가 학원에 의존한다면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라고 해주셨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약간 집착하면서 책을 검색하거든요. 근데 학원 원장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쓰시면서 이제 교과서가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당장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교과서를 먼저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선생님 그 책의 내용 중에 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학생들의 교실에 가면은 민재집이 쌓여 있고 교무실에 가면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져 있다. 네. 그게 진짜 괴리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교과서를 어떻게든 내려고 지금 뭐 교과서가 막 너덜너덜해지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교과서가 새 거다. 네, 안 봐요. 이게 정말 다른 이야기,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과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과서를 한번 진짜 3번씩 읽어보고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또 문제를 낼까 한번 고민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네. 지금 네, 매우 긴장하고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뭔가 열심히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근데 네, 계속 채팅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엔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교과력을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줄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시죠. 얘들아, 제발 수업 시간에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 잘 읽고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선생님들 힘내세요. 네, 지금까지 배혜림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